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시선집중은 오늘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주요 격전지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아주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따져묻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죠. 송영길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니까 등록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죠. 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됐는데요. 이재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층들의 결집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그 총괄 선대위원장은 과반 승리를 자신했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력해야죠. 그러면 목표를 세워서. 과반 승리는 둘째치고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겨야죠. 또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그렇게 그 후보님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시민의 마음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님이나 송영길이나 어떻게 20일 동안 자신의 내용을 보여주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건지 비전이 뭔지 20일 동안 저의 진 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찌 그 두 후보가 지금 토론은 한 번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토론이 상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정 토론은 1회 이상 하게 돼 있어서 한 2번 할 것 같은데요. 또 한 번 토론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KBS에서 요청한 방송기자 토론을 거부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네네. 거부한 이유는 뭐예요? 지지율 높은데 뭐 말 섞고 싶지 않다 이거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오세훈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송영길도 달라야 되고.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 정도의 정치적 역학 계산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되겠다 한 분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TV 토론을 가능한 상대가 동의한다면 해서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뭐 자신은 서울 전문가라면서 송영길이 뭐 무섭다고 TV 토론을 회피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서울시장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오세훈 서울시장 뭐 1년이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림만 그리고 있다. 겉멋만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간이 짧았죠. 1년. 네. 그렇지만 이미 3선 시장 아닙니까? 지난번 보궐선거 때 나와서 자신은 이미 재선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네. 별로 큰 게 없잖아. 이런 게 안심소득을 자랑하는데 안심소득이라는 게 지금 500명 정책 실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시범 실시해서. 거기서 뭐 3만 몇천 명이 했다는데 그 500명 정책 실험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재명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뚜렷하게 지금도 계속 그림 그리고 용역을 주겠다, 한강 르네상스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새로운 발상과 창조력의 상상력의 빈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소위 그 신속 통합기획, 뭐 신속 기획 통합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 재개발 절차를 단축시켰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주로 민간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 도정법상 공공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한 42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네. 저는 이번에 어제 41만 호 주택 공급 계약을 주로 80%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지라면 뭐 어떤 걸 뜻한 겁니까?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그래야 지금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 빈 땅이 거의 없다라고 있습니다. 찾으면 다 있습니다. 어디 예를 들어서 내곡동 이번에 제가 개발하겠다고 이 구룡마을 개발도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 그린벨트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린벨트 해제한다. 그렇죠. 택지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1호선 지하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제가 41만 호 공급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인허가 기준이지 집이 건설돼서 실제로 공급되기까지는 최소한 4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 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이게 이제 가장 큰 기본 줄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후보님 같은 그게 아니라 이제 공공 부지를 적극 활용을 해서 거기서 주택 공급을 한다 이런 겁니까? 차별점 핵심은 임차인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거죠. 임차인.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이 지금 자가 비율이 44%밖에 안 돼요. 네. 비자가 비율이 54%입니다. 임대차 비율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네. 9억 이상의 집은 허그가 도시주택공사가 중도금 보증을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LTV가 풀리더라도 9억 이상의 집은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공급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 세대나 무주택 서민에게 금융이 지원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송영기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핵심 차이가. 그다음에 임차인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면 대부분 쫓겨나서 재정착률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용산 참사도 그래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100% 재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요.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어제 저희가 용산구청장 여야 후보 인터뷰를 릴레이했어요. 여기서 이제 공통되게 나왔던 쟁점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용산 정비창인가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용산구의 문제입니까? 서울시의 문제입니까? 서울시의 문제죠. 용산 정비창에 대해서 화려한 계획은 이전에 이미 이제 그 오세훈 시장께서 하시다가 용산 참사로 끝난 거잖아요. 거기서 무원칙하게 뭘 막 상가문을 개발한다고 무슨 기업이 유치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잘못하면 완전 여의도가 죽을 수가 있어요. 과잉 공급으로. 그러니까 거기 국제 업무지구 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데가 그러니까, 거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공약처럼 UN 5본부 유치 같은 기본적인 이런 핵심 시설 유치 계획이 있어야 이러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아파트 지어놓고 상가 건물 지어놓는다고 자동적으로 외국 기업이 들어오거나 이게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보님의 대안은 뭐예요? 제가 UN 5본부 유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5본부를 거기다 유치한다? 거기도 대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요? 뭐 확정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예. 일전에도 한번 인터뷰 모셨을 때도 비슷한 질문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용산 집무실 시장 일단 개막이 됐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보완 조치인지 대안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그 용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건 받아내고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도 아마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입법 활동이 지금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입법입니까?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 같은 걸 규정하는 거죠. 그래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했잖아요. 그걸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수위에서도. 그런데 그런 산업은행법 제4조에 따르면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한다라고 특정이 돼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이 이제 시작인데 교통뿐만 아니라 용산 공원이 지금 미군으로부터 10%밖에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고 20%를 6월경에 반환받는다 그러는데 환경오염 문제나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했던 그런 역사와 생태 공원의 그 취지가 상당히 훼손될 염려가 크잖아요.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 고도 제한 문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여쭤봤고요. 교통 문제에 대한 좀 그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집무실 이전에 따른 주변의 교통 문제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심해 택시 잡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고 지금 그렇습니다. 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버스 운행을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연장을 하는 이런 어떤 조치를 내놨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쌓이는 지하철, 버스 적자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기사들의 교대 근무라는 것들을 비롯해서 노조 측과 그 대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 쪽과 그러면 왜냐하면 기사 수가 부족해서 택시가 부족한 게 아니라 택시가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이거 그러니까 연장 운행은 가는데 다만 그것이 기사들의 어떤 중노동으로 연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비용이라는 걸 지원을 해서 교대 근무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버스나 지하철은 손님이 없는 심야에 운행을 하게 되면 적자 폭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을
별도의 수당을 줘서 택시 기사의 그런 교대 근무 형태로 기사가 투입되면 차는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장 서 있는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연장 정답이다. 운행에 따르는 비용을 택시 쪽으로 지원금으로 맞습니다. 돌려가지고 맞습니다. 택시 운행을 늘리겠다. 맞습니다. 그게 대안입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방안입니다. 그게 노조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논의 거고요. 중에 있습니다. 노조라고는 그럼 지하철 노조, 택시 노조 택시 노조, 예, 택시노와 개인 택시 사업조. 택시 노조나 그러면 조합 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이제 그 문제를 같이 이제 어찌됐건 거기에 필요한 기사를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문제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비용이. 예. 혹시 저는 그럼- 뭐 지금 현 시장이 아닌 이상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시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교대 근무조 투입에 대한 어떤 임금이나 그것을 지원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일 기사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일용 기사도 저 택시 기사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형태라도 모집해서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혹시 지금 이제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는 김동연 후보잖아요. 네. 경기지사 후보와 내집 더 나가서 인천시장 후보고 같이 뭐를 공통 공약이나 이런 것들 좀 개발하고 있습니까? 네, 그걸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힌트를 주신다면. 네, 이제 중요한 게 교통 문제죠. 역시 교통이죠. 예, GTX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문제도 있고 쓰레기 매립지 문제도 사실 인천과 서울이 긴밀히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 광역단체가 사실은 그 같이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논의 이제 중이고. 이재명 후보께서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이렇게 회동을 할 것입니다. 아직은 공개할 단계 비밀입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거기서 공개합니까? 청계광장에서 아, 예. 하나씩 해가겠습니다. 몇 시간 차인데 조금 힌트 주셔도 되는구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 공약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택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여기서 하시라고. 오늘 저녁에 발표되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네.